오은영의 화해 2부 1장 유년기 상처를 놓아주기. 어린 시절 상처가 많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상처는 치료가 안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식의 해결은 어려울 겁니다. 표현할 수 없이 깊은 상처는 어떤 수를 쓴들 없었던 일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그 창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심한 얼룩이 묻어있는 유년기를 보낸 겁니다. 최소 20년을 그런 창으로 세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모를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창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깨진 창으로 계속 세상을 보면 나는 계속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처 안에서 머물러 살고 있으니까요. 깨진 창에 계속 매달려 너무 아파, 바람아 불지 마 라고 사정하지 마세요. 그 창과 내가 떨어져서 새 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과 사고, 새로운 감정들이 생겨야 해요. 물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긴 삶을 계속해서 지금처럼 아파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상처가 회복되어야만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과거의 문제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어떻게 해도 없었던 일이 되지 않아요. 성인이 되었으면 그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도 그들이 계속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도 성인이 되었다면 아이처럼 속절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단계는 끝난 겁니다. 이제 그 관계를 마무리하세요. 그럼 상처를 반복하는 관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마음으로 이제 그 관계는 마무리되었다 라고 되뇌이세요. 이제 그 관계는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계속 똑같은 영향을 주어도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각도로 반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궁리해 보세요.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나에게 사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그냥 그대로 두세요. 누구도 나 아닌 남을 어쩌지 못합니다. 결국 내가 화해해야 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속절없이 당했던 나와 화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망치면 어떻게 하지 했던 나와도 화해해야 합니다. 자신을 형편없이 생각했던 나와 화해하고 자신을 비난했던 나와 화해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세상에 가장 초라하고 작은 존재라고 여겼던,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던 나와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힘도 있고 작지도 않은데 여전히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아이에게 다른 누구가 아닌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만 일어나 새로운 창 앞에 서라고 말해주세요. 나의 내면과 내가 손을 잡는 것이
나와 화해하는 시작입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이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2장. 매일 잠들기 전 나를 용서하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자세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부 반성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 때문에 자신을 지나치게 혹독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해요. 왜냐면 나를 알아야 나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자신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을 더 잘 다루게 됩니다. 자신을 잘 다루게 되면 마음이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일이 조금은 덜 생깁니다. 제가 만났던 소리 지르는 엄마도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를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아, 내가 이럴 때 이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행동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나를 알려면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려면 나를 미워하고 혼내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소한 일들과 의외의 사람들에게서 생각보다 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감정이 날카로워져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핥히게 될 때가 많아요. 용서는 그럴 때 스스로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나를 용서해 보세요. 이만하면 오늘 잘 살았어. 이 정도면 잘했어. 3장. 작은 불씨를 키우지 않기. 러시아 대작가 톨스토이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는 살림도 넉넉하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가족들도 건강하고 성실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담벼락을 붙이고 사는 이웃 농부와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의 발단은 이 농부네 암탉이 이웃집으로 넘어가서 알을 낳은 것이고 농부의 며느리가 달걀을 찾으러 갔더니 이웃집 며느리가 우리는 남의 집 달걀을 주운 적이 없어요 라며 기분 나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며느리들의 싸움이 되고 아들들의 싸움이 되고 농부와 이웃 농부의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집의 싸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졌고 소송과 재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농부가 재판에서 이긴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이웃 농부가 자신의 집 헛간에 쌓아놓은 집단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부는 이웃 농부를 현장에서 붙잡아 크게 벌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이웃 농부를 죽기 살기로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막 이웃 농부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나무 막대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농부가 정신을 차려보니 집단에 붙었던 작은 불은 큰 불이 되어 농부의 집은 물론
이웃 농부의 집까지 다 태우고 그 마을의 절반을 태운 뒤였습니다. 농부는 잦아드는 불길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불붙은 집단을 바로 꺼내 껐더라면 그냥 집단만 끌어냈으면 되었을 것을. 내일을 잘 살아가려면 오늘이 끝나기 전 나를 용서하세요. 내 마음에서 자라난 불씨를 끄는 것이 용서입니다. 오늘 생겨난 불씨를 내일 더 키우려 하지 말고 오늘 그냥 꺼버리세요. 그 작은 불씨를 끄지 않으면 불씨는 어느 틈에 불길이 되어 당신 마음의 집을 다 태워버릴지도 모릅니다. 당신 마음의 집을 태우고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까지 검은 재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농부가 저지른 실수를 당신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겨난 불씨는 오늘 그냥 꺼버리세요. 작은 불씨를 키우지 않기. 오늘이 끝나기 전 나를 용서해 주기. 오은영의 화해. korea.com. 사소한 일도 큰일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에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나는 왜 그렇게 그 일에 흥분해야 했을까?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행동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나를 너무 다그치지 않기. 오늘 생겨난 불씨는 오늘 그냥 꺼버리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간 나를 토닥여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기. 오늘의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선책방.